네, 바람 잘 날 없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제 자신의 입장을 사실상 밝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친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비노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를 문재인 대표는 내년 총선 공천권을 따내기 위한 어떤 사전 정지 작업 이런 정도 수준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공천 룰을 잠깐 살펴보면요. 네. 국민 참여 여론조사가 60%입니다. 그리고 네. 대의원 그 투표가 40%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그 비노계들은 이게 과거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시제 친노 그런 분위기 때문에 여론조사라는 것이 좀 그 객관적이지 못하다라는 주장을 많이 펴고 있거든요. 그 여론조사라는 거는 시간대별로 언제 하냐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룰을 바꾸자라는 요구를 담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이 친노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성명서를 발표하려다가 최고위원들이 이제 만류를 했는데 네. 어쨌든 전문이 공개되는 바람에 이거 사실상 문 대표의 인식이 그렇지 않느냐라고 해서 굉장히 예. 지금 시끄럽죠, 당내가. 제목이 이제 단결할 때입니다로 알려지고 네. 있지 않습니까? 다 공개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단결이 될까요? 이 일로 더 후폭풍이 생길 것 같은데요. 전문은 공개됐는데 예. 몇 가지 표현상의 굉장히 표현 문제 때문에 이것이 비노계 측에 반발을 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당 일각에서 당대표를 넣는다. 그리고 가정법이지만 사심이 있다면 공천 지분을 요구한다면 이게 사실상 전제하에 당대표가 개파를 없애겠다고 처음에 취임했던 당대표가 스스로 이거를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 사실 공개를 안 했는데 누군가가 그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누군가가 언론에 흘렸습니다. 이 어떤 정치적 당내에서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이 흘린 게 역설적으로 문 대표한테 화살이 돼서 돌아오는 이런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확실치 않지만 문 대표에게 그렇게 호의적인 사람이 그렇습니다. 흘린 것 같지는 않네요. 예, 그렇죠. 네. 자, 왜 비노계가 이렇게 문재인 대표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제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 공천 문제가 얽혀 있다라는 분석은 나오고 있지만 사실 비노 쪽에서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공천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오히려 비노 쪽을 더 자극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좀 더 확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갈등이 최단비 변호사님? 당연히 갈등이 확산될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들이 이 발표문을 발표하지 말라고 한 것도 오히려 이걸 발표했다가 그렇죠. 비노 쪽에서 오히려 더 역공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지금 발표를 안 했는데 결국은 이제 발표가 하진 않았지만 이제 알려지게 됐죠. 그런데 현재 이제 비노 측에서는 공천권을 독점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오히려 이 발표문에서 나는 공천권을 독점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는 들어는 있지만 그렇다면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공천권을 독점하지 않고 우리가 개파를 없애겠다고 하려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비노 쪽에서 가장 좀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 여론 60 그리고 당원들의 40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형평성 있거나 뭔가 비노 쪽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경선 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는 더 이상 공천권을 독점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과연 수긍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계속해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문재인 대표가 수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발표는 무산됐지만 어떻게 수습을 해나갈까요? 그러니까 당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 입지는 당내 입지는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작아지는 모양새인데 네.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표 쪽의 인식은 당의 원로들, 원외 인사들이 본인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적 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당대표직을 툭 던질 수도 없는 선택이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다른 정치적 묘수도 없고 그래서 본인이 이른바 우리가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는 본인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발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흔히들 정치권에서는 이제 정치는 창조라 그러거든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정치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지 못하는 새로운 수를 찾아내야 되겠죠.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묘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또 새로운 수를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사퇴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죠? 사퇴는 생각 안 하면 이제 공천권 문제가 이 속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현장에서 취재할 때 공천심사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 성향이 어떠냐, 공천심사위원을 몇 명으로 할 거냐, 성향이 어떠냐,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왈가왈부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좀 타임 스케줄을 내놔야 되겠죠. 문재인 대표에서 몇 월 며칠까지 언제를 하고 내년 2월이면 사실상 예. 총선 전국에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몇 월까지 뭐 하고 가을에는 뭐 하고 이런 타임 스케줄을 내놓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예. 뭐 저희가 뭐 정면 돌파 물음표를 달았지만 과연 정면 돌파 의지인지 정면 돌파를 또 할 수가 있는 상황인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